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1호 치매 이상행동 케어 현장 전문가 황인선입니다. 저는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거의 한 13년 정도 이렇게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치매 어르신들이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늘고 있고 어찌 증가 속도에 비례서 케어의 어떤 질, 수준 이런 것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저는 저희 동작구에서 국제가 복지센터라고 장교양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자 수는 한 100여 케이스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 과정을 딱 만들어서 책을 쓰거나 어르신들을 케어하거나 하진 않았습니다. 먼저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케어하고 만나고 그런 과정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런 과정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제 과정이 만들어졌는데요. 다양한 어르신들을 뵈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동일한 어떤 증상이라 하더라도 어르신마다 다 다르구나. 거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개별적인 접근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의 개별적인 특성을 먼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원인을 찾고 그 다음에 케어 방법을 찾고 그리고 실질적인 케어를 이제 접목함으로 해서 거기서 이제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결과 반영을 하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케어 과정이 처음부터 나온 게 아니라 현장에서 어르신을 케어하면서 느끼고 이렇게 하면 진짜 좋겠다 해서 나온 그런 과정입니다. 먼저 배설 행동에 대해서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설 행동이 현장에서는 참 힘든 부분입니다. 배설 행동하면 기저귀 케어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침대에 있는 이제 와상 환자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침대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항상 누워 있고 그 상태에서 기저귀를 교체하고 대변, 소변을 전부 해결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런데 치매에서는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신체는 건강한데도 불구하고 치매가 있다 보니까 이 대소변을 스스로가 처리하는 그런 능력이 많이 떨어지는 거죠. 나 벽에 똥칠하는 게 아니야. 이걸 설명하면 이 어르신은 치매 어르신이에요. 이 어르신의 특성이 무감동. 그러다 보니까 무기력이거든요. 거의 침대에만 있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대변 소변을 느껴요. 화장실 가야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화장실을 가는 과정에서 소변, 대변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어르신 마음은 가다가 내가 옷에 실수를 했어요. 근데 어르신 마음은 그런 게 있어요. 내 자녀한테 내가 피해를 준다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와요. 치매라는 게 항상 24시간 치매 상태가 아니거든요. 인지 상태가 항상 나쁜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 가는 과정에서 좋은 상태가 되기도 해요. 인지가 극히 좋은 상태로 되는 그 순간에 아이고 내가 내 자녀들한테 또 못할 일을 했구나. 또 내가 일을 망그렸구나. 그런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그 기억이 소환되면서 스스로 내가 이것 좀 빨아서 자녀한테 도움 줘야지. 아니면 요양보호사한테 힘드니 내가 좀 도와줘야지 하는 그런 행동으로서 본인이 어찌 보면 이제 그 위에서 빨고 묻히고 또 넣는다고 그 뭐 중간에 또 이렇게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벽에 뭐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어르신 마음은 그런 마음이 있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식습관, 그다음에 비설 습관을 우리가 좀 관찰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식사하는 것, 그걸 관찰하고 기록하고 그 다음에 어느 시간쯤에 보통 배설을 하더라, 대변을 보더라, 아니면 소변을 보더라 해서 그걸 관찰해 미리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가가지고 어르신 지금 소변 볼 시간이요 해서 미리 봄으로 해서 그런 실수를 줄이는 거예요. 부적절한 성행동은 목욕할 때 만지고 밤엔 함께 자자. 이 어르신은 특성이 뭐냐면 초고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독거 어르신이고 최근에 배우자하고 사별한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어르신들의 그 기억은 순간순간 많은 생각들이 와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어쩔 때는 의도치 않는 이상한 생각들,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하루 중에 하세요. 근데 어르신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성적인 생각도 분명히 할 거라는 거죠. 분위기가 두 사람만 있어요. 요양보사만 있어요. 나하고 둘이만 있어요. 그 다음에 목욕할 때 옷을 벗고 닦아주고 이렇게 접촉하게 되잖아요. 스킨십이 되다 보니까 그런 기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스킨십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밤에 두 사람만 있으니까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가족들이 6남매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봐주세요. 그러니 이제 가족하고 이제 먼저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이고, 목욕할 때 어르신이 허벅지도 만지고 가슴도 만지려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잠잘 때는 와서 같이 자자고 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라고 해서 처음에 얘기했을 때 일반적으로 보호자들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느 부모도 내 자식 앞에서 그런 모습을 지금까지 살면서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게 부모로서의 역할이거든요. 나는 좋은 아버지상, 그게 기억이 메모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설사 묻더라도 아니야 나 그런 적 없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이제 한 번, 두 번 있다 보니까 이제 보호자고 저도 상담을 한 번, 두 번 하고 이러면서 실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제 한 번 보호자한테 이야기하면 어떤 보호자들은 그것을 수용 안 하는 보호자들도 있고, 어떤 보호자들은 또 삶의 경험이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또는 책을 통해서 본다거나 해서 수용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가족들이 그걸 수용하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부분 이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같이 대처를 논의하는 거죠. 그래서 만지려고 하고 이런 부분들은 가족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니까 목욕 부분에 대해서는 가족들이 같이 있는 시간에 그때 같이 해서 협조해서 하면은 그 부분을 예방할 수 있고, 밤에 일어나는 이런 성행동은 지금은 당장에 문제가 되는 게 지금 성행동 문제가 되니 일단은 좀 분리해서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자. 남는 방이 있으니까 일단 자고, 그렇게 해서 좀 이성 행동만큼 일단 예방하면서 대신에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 인기척이나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화장실 뭐 밤에 나오면 한 번씩 더 들여다보고 이런 식으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성공 사례예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